안녕하세요. 취준생 경제뉴스레터 매식경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은행 직원이요. 지금 땡땡땡억을 횡령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정말 깜짝 놀라서 쇼츠에서 전달을 드렸는데요. 무려 500억 원을 횡령을 했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이 기사를 바탕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엇인지 오늘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쇼킹합니다. 자, 뉴스 한번 볼게요. 우리 마음을 진정시키고 하나씩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단독 난리였습니다. 정말 어제 우리은행 횡령 직원 이례적으로 10년간 같은 업무 맡아. 이례적으로 지금 10년간 같은 업무까지 맡았어요. 지금 우리은행 난리 날 것 같아요, 정말. 이란 송금 디데이에 덜미가 잡혔다는 겁니다. 저도 어제 이 기사를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기사 잘 보이죠?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은행 직원이 빼돌린 금액이 얼마? 500억, 여러분. 500억 원의 자금은 이게 무슨 자금이냐면 대우 일렉트로닉스 옛 대우전자 매각 과정에서 이란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파악했다는 거예요. 이 직원은 대우 일렉트로닉스 매각 절차가 삐끄덕거리는 수년 동안 이 돈을 관리하면서 6년간 세 차례에 걸쳐서 횡령을 시도했대요. 와,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우리 상상으로는 이게, 야, 우리은행이라는 거대한 지금 자금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집단에서 이거 내부 통제가 우리은행을 욕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근데 상황을 정리해보면, 시추에이션을 보면 지금 2012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우리은행 직원이요 500억 원을, 와, 손이 떨리네요. 빼돌렸어. 근데 이게 뭐냐면 예전에 대우전자, 옛 대우전자 매각 과정에서 이란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뭔가 매각 절차가 삐걱삐걱 거렸나 봐요.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이 6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횡령을 시도한 거예요. 와, 진짜 간이 대박이네, 진짜. 대박. 이번 횡령은 2019년 패소 후에도 미국 금융 제재로 인해 이란으로 송금이 불가했던 우리은행이 한미 관계 개선으로 대이란 송금이 가능해지면서 좀 덜 잡혔대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됐다면 어땠을까요? 야, 28일 금융권, 경찰, 우리은행이 말을 종합하면 우리은행은 최근 기업 개선부에 근무하던 직원 A씨, 그러니까 이분이 기업 개선부에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기업 개선부에 지금 10년. 와, 대박이네. 근데 회사 돈 500억 원을 이상을 횡령한 사실을 인지하고 전날 저녁 경찰에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대요. 아유, 말도 안 나오네요. A씨는 잠적했다가 전날 자수했대요. A씨가 횡령한 돈은 우리은행이 대우 일렉트로닉스 매각을 결정한 2010년 매각 주체인 디아니 감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이다. 계약금을 어떻게 은행 직원이 횡령하냐고요. 이거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거 좀 화가 나는 일입니다, 이거는. 이건 은행 내부에서도 이건 충분히 은행 이 직원에 대한 뭐 그것뿐만 아니라 내부 통제에 대한 것들을 이건 반드시 신경을 써야 돼요. 안 그런가요? 참 진짜.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어쩌고저쩌고 계약금 578원을 받았는데, 하지만 매매당한 관련 이견으로 결국 그러니까 계약이 이제 파기가 되면서 매각을 주관한 은행이 우리은행이었기 때문에 이 계약금을 별도의 계좌로 지금 관리했었다는 거죠. 엔테캅을 소유한 이란 디아니 가문은 2015년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판정부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계약금과 이자를 합해서 이렇게 달라고 했고, 결국 2019년 우리 정부가 패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은행이 이 돈을 다시 돌려줘야겠다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A씨의 범죄가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건 이란에 대한 미 금융 제재 때문이었다. 우리은행이 ISD로 패소했지만 뭐 이거는 사실 뭐 알 필요 없고요. 그쵸? 우리가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자, A씨는 이미 5년 전 해당 계좌에 있던 모든 돈을 다 빼돌린 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우리은행에서 줄곧 기업 구조 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와, 이분 진짜 대단한 분 같은데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까지 하지? 저 적은 금액이더라도 그럴 텐데 참.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읽고 어떤 생각을 가졌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일들이 지금 금융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 정말 심각한 일 아닙니까? 제가 이것도 한번 그 기업은행 횡령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160억 꿀꺽한 강큰 은행원들 어디 썼나 봤더니 기가 막혀. 은행원이 불법 대출로 주식 투자. 지난해 은행 금융사고가 160억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해 대형은행에서 임직원의 횡령, 유용이나 배임 등으로 적발된 금융사고가 총 28건이고요. 금액으로는 무려 여러분 161억인데 지금 이번에 500억짜리 한 개가 지금 잭팟이 터진 거예요. 이게 뭐 좋은 게 잭팟이 아니라 현실이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 뭐 그 정도도 될 수 있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안 되죠. 여러분, 단돈 10,000원이라도 금융권에서 안 그런가요? 고객의 돈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소비자 접점이 많고 규모가 큰 은행에서 금융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어쩌고저쩌고 10개 은행에서 총 28건 161억 원. 아, 진짜.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를 유형별로 보면요. 업무상 배임사고가 제일 많아요. 배임사고. 그 다음에 횡령 유용이 67억. 이 기간 가장 많은 사고는 뭐 국민은행 이렇게 되는데 이건 의미 없고요. 하나은행에서 서울 여의도 소재 지점 한 직원이 주식 투자를 위해서 7억 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되기도 했고요. 아, 부산은행에서는 기업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대출이 내부감사에 발각돼 회수했고요. 아, 보세요. 은행업은 국민 신뢰 없이는 한순간도 지속되기 어려운 산업이라며 내부 통제를 강화해 사전 예방에 더 힘써야 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뭐가 안타깝냐면 이게 이 금융기관이 역할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 보거든요. 특히 제가 제 강의 때도 항상 이야기하는데 은행이라는 금융기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친서명 금융기관이에요. 증권과 보험, 뭐 카드, 뭐 일반적인 다른 금융기관도 많지만 이런 금융기관과는 뭐 운용사 이런 데는 약간 성향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누구나가 은행이라는 금융기관을 신뢰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저는 도덕적 측면에서 문제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돈은 지금 개인 고객의 돈은 아니었죠. 하지만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아까 뭐 불법 대출 이슈도 있었고 뭐 아까 뭐였죠? 주식 투자 관련도 있었고 아니 일반 회사의 직원들도 회사 자금을 이렇게 배임하거나 하면은 횡령하거나 하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아니 금융권에서 일하는 직원이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다른 기업에 들어갈 친구들도 있고 하지만 금융권에서 일을 한다면 더더욱 도덕적 측면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돈이 그냥 돈이 아니라 어떠한 고객한테는 정말 피땀 흘려서 몇십 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이 될 수 있고요. 어떤 고객한테는 정말 아까 얘기한 것 같이 그 나의 뭐 그냥 단순히 돈이 아니라 내 전체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들한테 권유하는 상품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분들이 갖고 가야 되는 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도덕적 측면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화가 나고 이런 것 두 번째로는 은행이라는 거대한 이 금융기관에서 어떻게 저런 것을 지금 몇 년 동안 몰랐을 수 있나.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 페이퍼식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는 저는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금융기관에 욕을 하려는 건 뭐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인이 되면 알겠지만 요식 행위들이 엄청 많거든요. 서류에 뭐 서명 받고 뭐하고 그러한 불편한 행위들을 엄청나게 하는 이유가 이 책임에 대한 전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나는 서명했다. 나는 이걸 받았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직원 위에 감독하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도대체. 이게 지금 몇 천만 원, 몇 천만 원도 큰 돈이지만 뭐 몇백 원, 몇천 원, 몇만 원이 아니라 500억이라는 자금인데 이거에 대한 내부 통제 기준이 이렇게 발생되지 않았다?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저분 말고 없다? 이거는 심각한 저는 문제라고 봐요. 우리가 어떠한 뭐 상품을 운영하면서 운영 수익률이 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거는요. 사실 저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사람이고 또 펀드 매니저분들도 뭐 모든 운영을 다 잘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니까요. 그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판단과 예측이 들어가는 거고 예상 수익률이나 기대 수익률을 보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고객들한테 제시를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거는 너무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신다면 영업에 대한 얘기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금융인이 돼서 고객을 어떠한 자세로 맞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돈 때문에 금융권에 취업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만의 어떠한 가치를 전달할 것인가,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될 것인가, 그러한 면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진정성 있게 고민을 해보시면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이번 기회에 조금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좀 우울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내용으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좀 더 얻어서 그렇게 한 우리는 그러지 않으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오늘도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